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대륙별 이제 증시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사실 유럽 증시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20년 내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는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요 지수가 1% 이내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들한테는 족쇄입니다. 네. 대외,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의 IT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러에 굉장히 민감한데 달러화가 1%포인트 강세를 나타내면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은 0.5%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기업들의 이익, 특히 올해 들어서 달러화가 전 세계 통화 대비 주요국 통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S&P 500 지수 기준에서 이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는 오히려 된서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령 또 강달러 충격으로 오늘 하루만 7%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경우는 8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95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금 선물 기금이 100달러 아래를 밑돌고 있는데 99달러, 49센트까지 밀렸거든요. 지난 4월 이후 두 달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2주 뒤죠. 이달 말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폭이 결정되는데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큰데 일각에서는 1%포인트 올려야 된다,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는 26일, 27일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2연속,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갈 것이냐가 초점이었는데 그동안의 관심은 사실은 0.5에서 0.75였다면 지금 무게중심이 0.75에서 1%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방선물기금 페드워치를 좀 보게 되면 7월 회의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할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네. 어제 92%에서 오늘은 90%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오늘은 9.4%까지 어제 7% 선에서 오히려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난달 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미 연준 역시 물가가 정점이 아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이른바 점보 스텝이라고 하는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발표될 이 오늘 밤이죠. 13일에 현지 시간으로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이 5월에 8.6%를 웃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8.8 정도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매우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9%를 넘는다. 이럴 경우에 이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다수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면 미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경제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분기가 4, 5, 6인데 2분기 GDP가 발표 예정인데요. 네. 이미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추산한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적표는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연율 2%가 넘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연율 1.6에 이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일시적인가? 네. 일시적인 이 하락인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아직 정점을 찍지 않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7월, 8월에 시작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7, 8, 9가 물가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과연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급하게 내려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3일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아닌 심리에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공급적 사이드 측면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좀 풀린다면 원유가 좀 풀린다면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어제죠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위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이 지금 대부분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 가까스로 지수를 방어하면서 매수하고 있는데 네. 지금 1% 가까이 떨어져서 2310선까지 밀렸습니다.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사실은 이 금리라는 변수를 제외하게 되면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앞서 제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환율이 더 불안합니다. 네. 환율이 지금 어제 하루만 해도 지금 1316원을 장중 찍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IT 기술주들의 이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두고 시속 게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가 어떤 쪽으로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시속 게임 줄다리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환율이 지금 어제 종가 기준 1312.1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좀 갈아치웠는데 이게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얘기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가치 평가 절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원화 가치가 60원 이상 떨어졌어요. 5% 넘게 평가 절하된 건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10원 이상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마감가는 1,312원. 이 역시도 종가 기준 13년 만에 최고인 건 분명한데, 네. 자 문제는 이달에 이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달러와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고요. 유로화에 대해서 20년 만에 최고치, 엔화에 대해서는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 이제 킹 커런시, 지향적 통화 반열에 올랐다라는 이제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유로화의 굴욕이에요. 유로화는 사실 에너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려졌는데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지금 1유로에 1달러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대체 그러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일단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향방,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유로 가치 하락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 즉 3분기까지 달러 독주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3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물가도 뭐 9%를 한번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점을 좀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을 감안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물가가 3분기 정점을 찍을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제니 델런 그 미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좀 안정적인 환율 방어가 가능해지겠죠. 미국은 신용사회여서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연다? 아무도 함부로 열어주지 않아요. 네. 담보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가서 통장 열어주세요 하면 통장 열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미국이 원화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거거든요. 네. 기축 통화 국가가 보증을 서준다. 미국이 원화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가능성을 낮게 보십니까? 저는 높게 봐요. 높게 예,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국 정상이 외환 시장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 와중에 다음 주 19일, 20일 재무장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미 여당에서는 이 논의가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2008년 미국발 리먼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두 차례 한미 통화 스와프를 했어요.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우리가 원해서 했어요. 300억 달러. 그리고 네. 두 차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제 팬데믹 당시에는 미국이 원해서 했습니다. 네. 600억 달러. 근데 미국은 준기축 통화 5개 국가는 상시 통화 수화풀을 갖고 있어요. 네. EU, 유럽연합, 영국의 파운드와 일본의 엔화, 캐나다, 스위스와는 상시 통화 수합이지만 네. 이 상시 통화 수합은 달러가 필요치 않아도 달러가 긴급하게 없을 때 이 중기축 통화를 받아줄 국가가 있지만 네. 원화를 받아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 통화 수합부 국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어서 지금 미국이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계속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만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다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느니 외환보유고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대한 통화수화풀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보면은 뭐 유로화도 계속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반론도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경제는 심리예요. 미국이 뒤에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건드리지 마. 원화는 안전해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600억 달러를 통화 수합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이걸 쓰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문제고요. 우리도 외환 보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몇백억 달러는 순차적으로 가져와서 은행에 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널을 감안하게 되면 물론 유로화 이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5개 통화 대비 모두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효과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환시장 안정에는 저는 기여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전에 열립니다. 참석위원 6명의 어떤 만장일치로 빅스텝이 통과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진 않아요.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 한두 네. 명은 아마 소수 의견 0.25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빅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빅스텝을 받는다면 4월, 5월 그리고 7월이에요. 3연속 금리 인상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하느니 창사 이래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네. 빅스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금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두 번째가 지금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반년 정도 앞당겨졌어요. 네. 당장 이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외환 시장은 이미 빅스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달러화가 지금 어제 장중 1,316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면 같은 물건을 수입해도 더 많은 달러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이게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이게 또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빅스텝은 임박했지만 네. 그냥 만장일치냐? 만장일치로까지 가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야, 그러면 이번 만장일치라면 자이언트 가자. 다음번에는 또 한 번 빅스텝이나 또 한 번 빅스텝. 그러자 가자. 그보다 더 큰 충격 요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만장일치만은 아니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소장님,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과 미국이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빅스텝을 가도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게 되면 어쨌든 그 중간에 금리 역전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느니 이제 2계단을 띄어도 미국은 세 계단을 뛸 것인가 4계단을 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달 말부터 사실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역전 현상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 거의 20조 가까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채권마저도 지금 18개월 만에 매도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2단계, 3단계 국가신용등급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채권은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자산을 팔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감안하면 한국은행도 8월에도 2연속 빅스텝 2단계씩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걷지 않았던 예상 외의 길을 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네. 아마 주식 시장, 가상 코인 시장, 뭐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도 오르고요. 그러다 보면 공포가 심해지고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을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이 또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반기 기준을 놓고 보면 1분기, 2분기 희비가 좀 엇갈려요. 네.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좀 줄었어요.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는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뭐 증가세가 좀 둔화가 됐는데 네. 4, 5, 6월 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거든요. 대출이 더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만을 놓고 보면 한 3천억 원 가량 오히려 대출이 소폭이긴 하지만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시중은행의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신용대출 금리는 지금 뭐 거의 9%일 상단이 지금 8.4%예요. 네. 이게 만일 빅스텝 가게 되면 바로 신용대출은 한 1년 미만의 단기채가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럼 9%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전세대출도 지금 최근에 6%를 넘어섰어요. 이 얘기는 연말까지 가면 전세대출도 상당히 8%에 육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역시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우려를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